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또 제 시 식물 교도소를 가지고 네.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교수님 예, 예. 6월의 끝자락이죠. 아, 그러네. 벌써 뭐 네. 올해 상반기도 이제 한 야, 4일밖에 네.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빠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대는 10kg, 20대는 20kg 들어보셨죠? 맞아요. 50대는 50kg. 네. 저는 지금 50kg로 달리고 저도 있는 속력이 것입니다.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또 그 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네. 뭐 어차피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는 이 음. 시집을 출간하시고 아, 그냥 엄청 지금 인기리에 예. 예, 있다고 해서 마음 같아서는 1년에 한 시집씩 이제 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 시에 이렇게 탄력을 받으니까 네. 이게 또 그 계속해서 네. 그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물리학의 법칙처럼. 뭐 옛날 선인 말씀 중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음. 않는다고 예. 그런 말도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뭐 출판 기념회 해내냐고 계속 여러 좋은 분들이 예.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제 뭐 주변에, 인문학 예, 뭐 또 그 모임에서 인문학 동아리 동문회에서. 모임도 있었고요. 하여튼 주변에 제가 네. 좀 뭐 지인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니 그동안 네. 봉사를 많이 해오셔서 특히 방송통신대 네. 그쪽 네. 수강하셨던 분들이 네, 많이 오시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이 예. 집들이라고 해야 되나? 출판 기념회 뭐 이렇게 소소한 그렇죠. 출판 기념회 계속 오고 계신 것 네. 같아서 예. 모습이 참 보기가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네, 이제 네. 해사부라는 시 식물교도소의 86페이지에 보시면 네. 해사부라는 시가 있어요. 네. 이 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작년 5월에 이 강릉에 여행을 좀 갔었거든요. 네. 강릉 여행을 갔는데 강릉에 가면서 이제 동해 쪽으로 갔어요. 동해 쪽에 가면 이제 그 동해에 있는 뭐 이름을 말씀드린 그러니까 동해 땡땡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이제 제가 네. 묵었는데 정말 그 너무나 멋있는 호텔이에요. 그 호텔 아. 자체가 바로 바닷가 옆에 있는 호텔이어서. 저도 가본 데 같은데. 그런가요? 그래서 그 네. 호텔에서 이제 여성단체에서. 그러니까 하루를 묵으면서 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바다와 관련된 그래서 음. 제목을 해사부라고 했는데 네. 일종의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바다 스승이라는 뜻인데 뭐 네, 해사부는 사부님. 그렇죠, 해사부죠. 음. 슈프죠, 슈프. 근데 중국어로. 네, 중국어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다 스승이라는 시를 가지고 한번 시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새벽에 그 잠을 자는데 파도가 막 넘치는데 네. 제가 마치 파도 위에서 잠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물결이 막 새벽에 치는데 네.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무서울 왜냐면 정도죠. 파도 사실은. 소리가 새벽에 이게 낮에는 네네. 괜찮은데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인데 막 바로 옆에서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참 혼자 주무신 건 아닐 텐데.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잤는데 네. 침대에서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네. 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파도 왜 소리가. 같이 안 계시고 따로따로 아니 파도 소리를 느끼면서 시를 좀 아, 이렇게 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쓰려고 아. 그런 썼던 그런 시입니다. 한번 그렇군요. 낭송을 좀 네네. 부탁을 드리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해사부 시 장홍상 낭송 이혜준. 낚싯대를 던지면 고기가 잡힐 듯한 바닷가의 어느 호텔. 환하게 보이는 새벽 파도가 바람을 온몸에 머금고 있었다.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소리내어 들려주고 있었다. 등대는 바람의 행진곡을 파도 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삶의 바람에도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다. 바다 깊숙이 잠수한 태양은 수평선 위로 머리를 조금씩 내밀고 있었다. 바다는 삶의 선문답을 던진 나에게 불린 문자 한 움큼을 따뜻하게 건네주고 있었다. 바다는 우리의 큰 스승이시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 시는 이제 약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연으로 되어 있고요. 네. 1년은 명사로 끝났죠, 호텔이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2년, 3년, 4년을 다 해보면 보면 뭐예요? 다로 끝났죠. 있었다, 네네네. 있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네요. 과거형에 있었다를 제가 고의적으로 넣었고요. 마지막은 보통 시는 현재적으로 쓰는 예, 현재형으로 그렇죠. 쓰는데 현재형으로 쓰기도 네네.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사실에서 뭔가를 깨닫는다는 의미로 제가 이제 그래서, 일부러 네네. 이제 그렇게 있었다는 하셨군요. 말 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새벽 파도가
온몸을 이제 바람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음. 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파도 소리를 통해서 삶은 탄탄대로 장미꽃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그렇죠. 됐고 네. 또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이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시죠? 이 라이트하우스인데 네. 우리가 넌센스 퀴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집이 뭐냐 하면 라이트하우스예요. 그러네. 라이트가 빛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무거운 집은 헤비하우스인가? 그렇죠.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네. 재밌는 것은 등대일 때는 LIGHT, HOUS를 네. 붙여요. 네. 근데 가벼운 집일 때는 하고 라이트, LIGHT 하고 띄고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하우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등대는 라이트 하우스고. 이해가세요? 라이트 하우스. 네, 그 차이를 라이트 하우스. 잠깐 영어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만능이십니다. 라이트 하우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시강의하면서 또 영어를 설명해 주시면 재밌네요. 네, 저밖에 뭐 없을 이거 거예요. 금방 영시로 네, 만드실 그렇죠. 수도 있죠. 당연하죠. 조금만 시간이 그래서 되면. 네. 그리고 이제 삶의 바람에도 그렇게 힘들어도 등대는 글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네. 써놓은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등대가 뭐 파도 친다고 절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다 깊숙이 잠수한 태양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밤이 되었는데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그렇지. 그걸 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새벽이 되니까 수평선 위로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요. 네. 멋있었던 거는 제가 있던 호텔이 보면 완전히 해가 뜨는 게 바로 보여요. 야, 네.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뜨는 태양이 손 보인다고. 올려놓으면 손에 있는 것 같겠네요. 그렇죠. 막. 그런 그렇죠? 거, 그래서 네. 이제 바다는 삶의 선문답을 던진다. 이게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불린 문자 한 움큼을 건네줬다는 것은 불린 문자는 문자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불린 문자와 관련된 게 교회 별전, 심심상인, 염화미소, 염화시중 이런 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로 표현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노자 도덕경도 보면 그렇죠. 도를 도라고 말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81장까지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 의미도 하지만 네. 결국 삶은 결국은 그 명확한 해답은 자기가 찾아야지 어떤 그렇죠. 경전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다가 우리의 큰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 시를 끝맺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이 모두 우리의 네. 스승이지만 그렇죠. 이제 그날은 이제 그 멋진 바닷가 호텔에서 그렇죠. 이런저런 일을 다 상상하셨고 예. 또 자연이 우리의 스승이시다 이런 결론인데 이제 그날은 바다가 멋지게 이제 다가온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삶이라는 것은 뭐 정말 이게 살아보셨겠지만 인생을 인생이라는 게 N법칙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N법칙 이게 뭐냐면 인생은 잘 나갈 때 되게 잘 나가요. 잠깐 또 이제 토막 상식을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쭉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쭉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인생은 우리가 이제 TV에서도 보면 재밌는 게요. 네. 항상 잘 나가 이 사람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 너무 잘 나가는데 뭐 소재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나갔다가 떨어졌다가 네. 또 잘 나갔다 떨어지기만 해도 이거 소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잘 나갔다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야 돼. 그게 이제 인생의 네. N법칙이라고 하는데 파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라갔다가 그렇죠? 한참 올라가잖아요. 또 네. 내려오죠.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인생의 N법칙을 이제 네. 그 깨달았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여기다가 수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시는 함축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시는 분은 그 인생의 N법칙을 네. 제가 이제 파도에서 발견했다 이런 네. 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네, 우리가 쓰브 뭐 예, 쓰부. 싸부 네, 그렇게 쓰부죠. 얘기를 하는데 바다 스승 네, 해사부 그렇죠. 해사부라고. 네, 그러니까 해사부라는 제목을 잘 그렇죠. 만드셨네요. 해사부라는 말도 이제 네. 아마 뭐 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냥 네. 바다를 그냥 스승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네. 그냥 그렇죠. 해사부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각주에다가 네. 바다 스승이라고 네.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를 이렇게 여러 편을 이제 읽어보시고 하지만 좀 네. 다양하다는 거는 이해하시죠. 아, 시가 그럼요. 뭐 하나의 다양한 종류로만 있는 게 제가 아니고. 물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제가 예, 한번 표사죠. 예, 표사를 그렇죠. 예. 썼었는데 영광스럽게 예. 장흥상 시인의 시집에는 말놀이시, 패러디시, 레풍의 시, 사투리시, 하이퍼시 등 다양한 시의 실험이 녹아 있다. 그의 창의성은 그가 한문학에도
조예가 기품을 보여준다.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그의 시들은 국제적 감각을 보여준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워즈워드, 키츠, 쉘리, 프로스트, 파블로 네루다 같은 시인들이 떠오른다. 하이퍼 시의 세계를 유영하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그의 시 세계에 찬사를 보낸다. 이혜준 예. 시인 교수. 예, 너무 뭐 멋지게 뭐 이렇게 이거 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또 쓰셨지만 예, 더 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인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예, 제 마음을 우러나는 대로 썼습니다. 예, 네. 예. 아, 너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의 체험이 녹아 있고 음. 특히 또 여기 또 이 출판사의 예. 대표님도 예, 그 굉장히 멋지게 또 예,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노자 장자 사상이 그 우러나는 예, 그런 시임을 노자 예. 장자의 숲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 문학 평론가이자 은평예총 예.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문학공간 그렇죠. 대표님이신데 예. 이렇게 참 멋있다. 노자의 예. 장자의 노자 장자의 숲으로 가는 아. 여행 이런 거에서 제가 음. 진짜 멋지게 시를 그걸 잠깐 좀 이런 설명드리면 생각을 이제 제가 또 이제 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네. 이 셀린저 벨로라는 이제 네. 비교 연구하셨던가? 비교 연구를 했는데 네네. 이제 그걸 불교와 노장 사상을 통해서 네. 그 비교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 받았는데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약간 노자 장자를 되게 좋아해요. 잠재돼 있나 봐요. 그죠? 아니, 잠재됐다기보다는 이제 공자나 맹자의 이제 너는 그런 많이 하죠, 승자까지. 학문보다는 네. 이게 좀 더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 시를 한번 써보게 됐고요. 네. 이제 그런 시들이 제 시 곳곳에 녹아 있어요. 네. 시 곳곳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예, 이렇게 알려드리면 네. 이렇게 네. 시집 예. 서점에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죠. 네.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네. 뭐 인터파크 이런 데서 다 네. 주문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홍보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제가 소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저자로서 한 너댓 권 정도를 출판하다 보니까 네. 좀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장 시인님이 이렇게 시 이렇게 해설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저자 직강의 해설도 들으시고 저의 낭송도 들으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도서관, 뭐 교도소, 뭐 학교, 뭐 어디 관계없이 예. 불러주시면 원래 사실은 몸값이 엄청 비싼 강사님이지만 아주 뭐 교통비만 주셔도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예. 연락을 주시면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건 맞습니다. 시로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지 예.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그러니까 품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분이 시인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다 두루 능통하시니까 저희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예. 강의하러 달려가고 신앙송하러 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시가 좀 식물 교도소란 제목이 참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식물 교도소냐? 이제 일종의 과격한 이제 은유라고 하거든요. 레디컬 메타포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언어의 폭력적 결합. 좀 더 전문적인 말로. 네, 그러니까 이 식물과 교도소란 말은 결국 매치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교도소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식물들 다 꺾어가지고 막 내 집에 또 이제 꽃 전문가시니까 네. 아시다시피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꺾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화해가 되고 또 네. 더운 지방에 있는 그 식물들이 식물원에 이제 잡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열대지방, 온대지방에서 네, 살던 그렇죠. 친구들이 네. 막 이렇게 우리는 네. 봄, 여름, 가을 예. 사시사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걔는 힘들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제가 그런 네. 입장에서 이제 이 식물 그래서 교도소라는 이렇게 철장에 갇힌 그렇죠. 것처럼 이게 표현을 했나 철창이고 봐요. 이게 네. 이제 식물들인데 네. 이제 그런 제가 시를 한번 그러니까 써봤습니다. 또 다른 시선으로 예. 시인의 예. 시선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시를 그래서 시집 제목이 너무 좋다라는 제가 네, 많이 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식물 네. 교도소라는 제목을 그래서 음. 이 친구들은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실찬 예, 그렇죠. 비행을 꿈꾸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시인님이 그런 찬사를 받으셨으면 예, 하는 알겠습니다. 뜻에서 고맙습니다. 시의 세계를 유영하시길 그 바란다는 이카루스라는 뜻을. 것은 뭐 네. 밀랍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태양에 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그렇죠. 결국 인간의 그 유한한 운명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썼고요. 네. 이것도 약간은 장자적인 사유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인간은 정말 유한한데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인간은 100년도 못 샀는데 정말 만년의 근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 시 속에다가 이렇게 네. 좀 녹여 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즐거운 네. 시간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